귀로 듣는 부산 여행, 부산 길라잡이 백일남 소설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예, 어제부터 그래 조금 선선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귀로 여행을 좀 떠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디로 2박 5일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부산 곳곳의 명칭과 그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 이번 여행을 주제로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평소에 흔히 부르는 명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우리 부산은 역사가 오래된 고장인 만큼 색다른 명칭과 그 유래에 따른 재밌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중에는 우리의 뿌리를 알게 돼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도 있고 웃기면서도 슬픔이 묻어나는 경우도 있고 씁쓸한 뒷맛이 남는 아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만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실제로 물이 많아서 물만골이에요. 단순하네. 예. 근데 그 수도가 맨 마지막으로 들어온 동네도 물만골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아이러니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 시간이 모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예. 저도 막 어디 가면 지명의 유래가 뭔가 뭐 이런 거 생각해보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부산의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의하면 동네는 원래 거칠산국이었는데 경덕왕이 동네로 개명했다고 하면서 또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는 동네에는 장산국 혹은 내산국을 병합해서 거칠산군으로 삼았다가 경덕왕 때 개명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현대 들어 일부 학자들은 중국 사서 삼국지 동이전에 나오는 동로국이라는 나라가 이 거칠산국과 같은 나라라고 보는 학설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때 동로국이 거제가 아니라 부산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다만 정약용과 현대 다수 학자들은 동로국을 거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거칠산국 관련 지명의 흔적이 아직도 부산에 남아 있습니까? 예, 신기할 정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지명의 유래는 말 그대로 거친산, 거친외 그러니까 거칠산국이었습니다. 부산에는 현재도 황령산이 있는데 황령산이 거칠 황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지명이 서로 상통합니다. 황령산에서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산이 그렇게 험한 산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결국 거칠산국의 거칠이란 말이 산의 명칭으로 통하게 돼서 한자로 바꾸면서 거칠황을 써서 황령산이 된 거죠. 또 동래구의 복천동 고분군 일대에 행정구역 칠산동이 있습니다. 이 거칠산국에서 칠산이라는 명칭이 남았다고 보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거칠산국과 관련된 지명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부산의 이 한자도 따져보면은 가마 부자에 뇌 산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이라는 지명이 어디서 왔나, 옛날에 부산이라는 산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었는데 실제로 부산 향토사학자들은 동구 좌천동에 있는 증산, 이 증산이 부산 지명의 유래가 되는 곳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 그 임진왜란 전에 현재 동구도서관이 있는 증산 아래 그러니까 현재 금성고등학교 및 일신기독병원 부근에 부산 진성이 있었습니다. 정발 장군의 임진왜란 첫 전투자리입니다. 예, 부산 진성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자성대가 있는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조금 밑으로 옮겼죠. 옮긴 부산 진성 모습은 1872년 부산 진지도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성대산 그러니까 현재 부산 진성공원도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곳이 부산으로 묘사되는 것은 임진왜란 후 부산 진성을 옮긴 후에 자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란 명칭은 임진왜란 전에는 부산포, 부산포진, 부산진이란 지명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옮기기 전에 부산 진성 뒤쪽 산 증산을 부산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2010년대 초반이었던가에 이 증산이 아니라 자성대공원 정상이 부산 명칭의 유래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증산설과 자성대설 소설가님이 짚어주신다면요? 예, 임진왜란 후에 부산 진성을 옮긴 후 그러니까 현재 부산 진성공원 자성대산이 부산으로 불린 것은 틀림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걸 옮기기 전에도 부산이었다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증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산설, 자성대산설 모두 부산 진성이 옮기기 전에는 부산이었다고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산설이 맞는지 자성대설이 맞는지 아직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부산을 옮기기 전에는 부산 진성 뒷산 즉 현재 정산이 부산이었는데 옮긴 후에는 부산 진성에 포함된 자성대산을 부산으로 바꿔 불렀다. 이런 가설이 제일 확실하고요. 그리고 현재 증산공원의 안내도에 가면 이 두 가지 설을 모두 기재해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산공원도 옛 자성된 부산진성공원도 모두 부산 동구에 속해 있거든요. 아, 그러네. 동구 입장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두 개를 다 내놨습니다. 네네. 예, 하여간 부산 이름의 유래가 이 두 군데거나 이 부근인 건 확실합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부근인 안창마을이 있거든요. 예. 안창마을 뒷산이 팔금산이라고 불립니다. 이때 8팔자와 세금자인데 재밌는 건 8팔자고 세금자를 붙이면 부산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동네가 부산으로 불립다는 그 증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어쨌든 참 캐면 캘수록 재밌는 부산 이름의 유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부산 지명의 유래를 알아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곳곳으로 좀 가볼까요? 예. 이번에는 송상현 부사의 동상에 있는 함화정 부근의 동해선 거제 해마 지역으로 가볼까 합니다. 자, 부산의 많은 곳 중에 거제 해마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처음에 거제 해마 지역의 명칭을 들었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동해선을 타고 가면 해 뜨는 걸 볼 수 있어서 해마 지역이라고 하나? 이 동네에서 근데 해마지라는 게 왜 이래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다른 분들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도 많고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여기서 일출이 뭐 보여 이런데 그런 게 없거든요. 예. 얘는. 저는 그냥 예쁘다 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거제 해마 지역이 근데 역사가 오래된 곳이라 하대요. 예, 그 거제 해마 지역의 원래 이름은 거제역입니다. 네. 예, 부산 도시철도 3호선에 거제역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있었던 역사가 깊은 역입니다. 예, 옛날 역사 및 부속 건물이 플랫폼 선상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찍고 드라마 찍기 참 좋은 데였어요. 그런 곳이었고 각 역 정차 통일호 및 부산 울산 일부 무궁화호가 선택 정차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동해선 복선 전철화 공사로 철거되기 전까지는 큰 변화 없이 이어졌고요. 2011년 말에 여객 열차가 통과하면서 거제역은 약 5년 동안 여객 취급 없이 사실상 이름만 남은 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선 개통 이전 거제역 명칭은 3호선인 지하철 3호선 그 남문구역이 가져가서 그곳이 바로 거제역으로 바뀌고요. 예. 아마도 이제 3호선 환승역인 이유가 컸을 겁니다. 그리고 거제역은 거제 해마지역으로 역명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전철 전용 역사로 변하면서 현재는 동해선 광역 전철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거제 해마 지역이 근데 원래는 화지산역이라는 명칭인 때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역명 속에 숨어 있는 사연도 있다고요? 예, 화지산은 인근에 있는 해발 199m인 나지막한 동네 디산입니다. 하지만 유서 깊은 정시에 동네 정시에 시조묘가 있는 정묘사가 있고 예. 그 때문에 말에서 내려 예를 차렸다는 함화정과도 관련이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네. 하지만 여론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주민들은 거제라는 동네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더 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화지산 역명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해마지가 역명으로 우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무렵 동네 읍성 남문구 부근이 지금 현재 거제 해마지역 부근이거든요. 네.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부산장 그러니까 현재 부산 진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상업이 성행했다는 증거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부산장에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고 험했다고 해요. 지금은 송상현 동상 있는 쪽으로 중앙대로와 거제대로가 잘 뚫려 있어서 상상이 안 가지만 이곳에 늪지대가 많아서 길도 험하고 갈 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지금의 서면 방면에서 거제 해마지역 쪽으로 넘어오는 현재 송상현 광장이 있는 쪽이 원래 화지산을 통해서 백양산과 황령산을 잇는 매우 험한 고갯길이었다고 해요. 유사시에는 동네 관아 관원들도 나가서 장군들의 귀로를 살펴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널리 퍼진 갈대를 꺾어서 횃불을 만들었고요. 늦은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와서 자기 가족들이나 장사꾼들을 마중 나가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붙은 이 고개의 이름이 횃불을 맞이한다는 의미의 회마지고개 또는 회마지고개였던 거죠. 거제 해마지역은 그래서 발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사연이 숨어 있는 겁니다. 횃불을 맞이한다. 참 네. 정감 가는 의미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네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해마 지역이 단지 단어 느낌이 좋아서 저처럼 예뻐서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의 해마 지역으로 정해지기까지의 과정과 당시의 분위기를 소설가님이 근데 또 직접 또 찾아보셨다고요? 네, 제가 당시 자료와 기사들 검색해서 그 이름을 정할 당시의 분위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 2015년 11월 23일에 국제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좀 관계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 애초 연제구는 2015년 9월에 동해 남부선 옛 거제역 명칭으로 화지산역
해마 지역 이 두 가지를 철도 시설가에 제출합니다. 지명위원회에서는 화지산역을 최종 안으로 이제 정했거든요. 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이 지역 주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면서 제동을 걸고 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철도시설공단의 제의를 거쳐서 역명을 다시 정하기로 합니다. 시지명위원회는 이 화지산역을 이름을 붙이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화지산이 생소하다 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그래서 시민들은 대신 거제동과 인연이 깊은 의미의 거제 해마 지역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이게 하나 있습니다. 연제구 거제사동에서 올해 근무한 공무원은 거제사동이 소위 배산 임수 형태의 명당으로 볕이 잘 들어서 해맞이 마을로 불린다며 마을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주민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앞에 말대로 해바지 고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러네요. 예, 말 그대로 해바지나 뭐 해바지 고기에 갈대 같은 역사적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깊은 화지산은 생소하다고 하고 네. 배산 임수 형태의 명당에 볕이 잘 든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유가 거제 해마지 명칭의 정당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거제 해마 지역의 이 명칭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지인 건 알겠는데 거제동에 거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궁금합니다. 예, 혹자는 당시 거제란 이름이 붙어야지 신축 아파트나 이제 집값에도 영향이 좀 있고 역 이름 정하는데 그런 이제 지역 안에 님비 현상처럼 그쪽에 님비 현상이라기보다 그쪽 이름을 조금 더 세게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의 이득 같은 거요. 예. 근데 이랬던가 저랬던가 간에 2016년 2월 12일에 거제 해마 지역으로 역명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 2016 224호를 통해서 거제 해마 지역으로 역명이 개정됩니다. 분명한 건 해마지란 이름이 일출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더욱 강하고 예. 거제 해마지역 부근을 눈을 씻고 봐도 이런 사연을 기록해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식 없는 명칭이란 비난을 받더라도 별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중국어로 번역되는 역명은 네. 지명의 어원을 고려하지 않고 해를 맞이한다는 거제 영일령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마중하러 햇불을 맞이한다는 의미는 퇴색되기 십상입니다. 네. 우리 고유의 한글 명칭들이 일제강점기에 한자로 바뀌면서 원래 아름다운 우리말 어원이 사라지고 퇴색된 예들이 많았거든요. 예. 거제 해마 지역의 명칭은 지금도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예, 거제 해마 지역의 이 유래가 늦은 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돌아오는 장사꾼들을 마중 나가곤 했다는 데서 유래한 거라는 사실 우리 오늘 기억하입시다. 자, 오늘 2박 5일 여행 끝으로 남겨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거제 해마 지역의 명칭이 잘못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속에 있는 의미와 이야기를 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더라도 진짜 의미는 결국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이름 하나에서도 우리 조상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인 도시가 바로 우리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산의 매력과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부수고만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며칠 전 MBC 뉴스를 보니까 예. 부산시 행정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피란 수도 부산의 9개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위해 부산시와 많은 이들이 오랜 기간 노력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또 유네스코 행사를 부산에서 여는 거로 선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네스코하고 정말 지금 밀접한데 정작 이게 정한 유네스코 대상지 곳곳에서 등재를 위해서는 안 될 개발 사업이 막 추진되고 있거든요.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밑에 뭐 터널이 뚫린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엇박자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뉴스였는데요. 젊은이들은 떠나고 인구는 줄고 고층 아파트는 냅다 지어대고 개발만 외쳐대는 풍토가 이제 더 이상은 부산에서 발붙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일남 소설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발레리나 김주원입니다.